모든 철강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들이 정말 혼란스럽지 네.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철근을 만드는 전기로 메이커와 건설사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구입하는 건설사 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지금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과연 무엇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특히 일부에서는 전기로 제강사가 담합하는 게 아닌가, 정부가 또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유승록 박사님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이게 최근에 이 철근 가격 급등, 수요 측면에서는 물론 건설기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게 아마 중국산의 수입재가 이 도로는 확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가격 급등, 가격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딱 한번 보시면, 왜 건설사들이 저렇게 이제 제강사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 한번 먼저 한번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부분을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스틸 앤 스틸 DB에 보면 이제 철근 유통 가격, 그럼 철근 가격이 쭉 나와 있는데요. DB에 유통 가격을 보면, 철근 유통 가격을 보면 작년 말에 톤당 6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말경까지 데이터를 보면 톤당 135만 원까지 쏟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급등이네요. 6개월 만에 거의 2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사로 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가격이 매일 이렇게 돌아서면 올라가고 돌아서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정말 고민일 거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근만이 아니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철근 가격의 어떤 단기 급등,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겠다. 좀 받아들이기 또 어렵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가격이 원체 가파르게 급등하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기로 제강사가 스크랩 가격도 별로 높지 않은데 철근 가격을 저렇게 높게 받아서 너무나 많은 실리를 채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데, 또 전기로 제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135만 원의 가격이라는 게 아주 일부 소수 고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철근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통 가격이 있고 제강사와 건설사, 대형 건설사와 간에 계약하는 그런 약정 가격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강사 입장에서는 대량의 물량을 소비하는 그런 대형 건설사에 이제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가격이 있는데, 유통 가격은 135만 원인데 약정 가격, 대형 건설사와 제강사가 계약하는 약정 가격은 80만 원대 중반. 85만 원 정도. 85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50만 원, 톤당 차이가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성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건설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이게 철근 가격대가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 간에 가격 레인지가 너무 큽니다. 그냥 85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 135만 원대에서 다양한 가격이 결정되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건설사는 좀 더 비싸게 사는 데도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비싸게 사는 데가 이제 135만 원에 사는 거고, 보통 이제 또 아주 낮은 데는 그런데 보통 이제 좀 대형 건설사나 제강사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데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살 거고, 아주 유통해서 사는 이런 이제 소형 건설사의 경우 이제
뭐 굉장히 고가로 그렇죠. 살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예.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강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한 그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힐난이랄까 비판 막 이런 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 135만 원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이러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예. 그만큼 버는 건 아니다. 예, 이런 그만큼 이야기죠. 버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제강사 입장에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약정 가격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이렇게 가격을 예. 책정을 하거든요. 예. 1분기 가격 얼마, 2분기 가격 얼마,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작년 4분기에는 68만 5천 원이었고 예. 그 약정 가격이요. 예. 그다음 원래 1분기 가격이 약정 가격이 7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2분기 가격이 80만 3천 원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약정 가격이 돼 있는데 이걸 근데 유통 쪽에서는 막 135만 원씩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강사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왜 이래 시중에 유통 가격은 135만 원씩 이렇게 5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 네, 그걸 왜 그래서 우리도 가격을 좀 높이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나오고 당연하겠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건설사에서는 아니 분기별로 가격을 약정을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그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정말 크게 떨어진다. 잘못하면 그 공사 다 해놓고 예.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지금 그런 갈등이 지금 예. 그 건설사와 제강사 사이에 조금 그런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철근 가격과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우선 철근 가격대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 그렇죠. 싸게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예. 비싸게 사는 사람은 아주 비싸게 산다. 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실제로는 뭐 제강사 입장에서도 135만 원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보다는 훨씬 낮은 85만 원 가격대에서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계열적으로도 어떻든 이 가격 급등을 제강사 입장에서는 좀 반영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이제 반영하지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성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건설사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뭐 불만이고 예. 또 제강사 측에서는 아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반영을 못해서 또 불만이고 뭐 그런 상황이 양쪽에 다 불만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철강 건설사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철근 가격 결정에 그동안 관례가 예.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그렇죠. 수밖에 없고 예, 왜냐하면 예, 예. 또 제감사 입장에서도 대형 고객사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분들을 예, 대형 고객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그렇죠. 대부분 뭐 그렇게 예. 지금 철강사와 수요업체 간의 대형 업체 간에는 그런 식으로 뭐 분기 가격을 하든 또 반기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그러니까 하죠. 가격은 이렇게 플럭쉐이션을 보이지만은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는 좀 높아도 그냥 반영하지 그렇죠. 않고 맞습니다. 좀 낮아도 반영하지 않는 예, 예, 그런 예. 안정적인 관계를 많이 예. 이제 특히 대형 고객사와는 그렇죠. 유지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어느 날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까 이 자체가 그렇죠.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서서히 오르면 괜찮은데 예. 단기간에 6개월 만에 배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뭐 제강사 입장에서도 불만이고 예, 또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불만이고 뭐 이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기존의 어떤 가격 체계의 관례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엄청난 갈등이 이제 발생되고 이 예. 갈등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일부 또에서는 뭐 건설사 이런 쪽에서는 대정부를 상대로 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느냐 뭐 이런 이제 나오고 또 정부도 이제 어떻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부는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요업체 측면에서는 아니 당신들 지금 생산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같이 줄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있는 처리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형 그 제강사 뭐 현대제철 같은 데는 뭐 수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공급이 조금은 이제 생산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에
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산 그 수요가 워낙 다운되다 보니까 철강사들이 지금까지는 대량 판매에 이제 판매 전략에 초점을 줬다면 작년부터는 조금은 수익성 위주의 그러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수요에 맞게 하겠다. 그래서 조금 스스로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러한 전략을 택한 이유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서로 업체들끼리 생산량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은 정말 많이 다운되고 서로 이렇게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었고, 근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워낙 근데 수요가 많고 또 중국산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량을 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철강제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만 부족해도 뛸 때는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뛰고 또 떨어질 때도 그렇게 해서 사실 거래 당사자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도 어떻든 이 건설업이 이런 것들이 매우 또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전혀 또 무시하기도 어려운데요. 이제 지금까지 어떻든 이 전기로 제강사가 그 철근을 사서는 건설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그 철근을 만드는 원료 산업인 철 스크랩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보통 뭐 철근 가격이 적정 가격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스크랩 가격이 지금 얼마니까 철근 가격이 얼마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많이 설명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가격의 급작스러운 급등으로 인해서 어떻든 이 스크랩 가격과 철근 가격이 좀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격이 스크랩 가격과 철근 가격의 스프레드가 급작스럽게 늘어났다고 보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철근 가격을 135만 원에 두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겠죠. 그 약정 가격을 두고 보면 그 스프레드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수요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그것만 보면 엄청나게 제강사들이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철근 가격 지표를 볼 때 어떤 가격 지표를 보고 이야기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결국은 이 135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예를 들어 그 좀 중소 건설사가 아주 철근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마지못해 사는 아주 그 특별하게 높은 가격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 유통 물량이라는 것은 스팟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그 어떤 물량이 아니고, 어떤 특별하게 갑자기 뭔가 공사가 있어서 조그만 물량인데 공사가 있어서 제강사에는 이제 그 거래를 하지 못하고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이제 그 구매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스팟 시장 자체가 가격이 조금 높기는 하죠. 하여튼 이 가격 급등이라는 게 지금은 참 걷잡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좀 뭐 수급을 통해서 철근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오를 요인들만 잔뜩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한 소위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통화량의 확대라든지 또 뭐 여기다가 CO2 문제 이런 게 또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미중 갈등 이런 문제까지, 뭐 중국에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세 황금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수출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변수들이 다 사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올리는 쪽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이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실 가장 이제 세계 철강 가격을 뭐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하는 그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정치세 환급을 폐지했다는 것 자체가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수출 물량 자체가 예전에 1억 2천만 톤까지 수출했던 국가가 지금 작년에 5천만 톤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올해는 또 그것보다 더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수입하던 국가들, 주 수입 국가들은 상당히 그 가격이 높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중국의 지금 정치세 환급 취소하고 예를 들어 수출세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을 가능하면 줄이겠다는 건데 그 결과는 결국은 중국 내의 어떤 철강제 가격의 안정화 이거에는 그렇죠. 도움이 되지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지구상에 큰 나라니까 50% 이상 차지하니까 그 철강제를 사서던 많은 다른 국가들은 결국은 이게 공급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그쪽으로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수입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절반 이상이 거기에 절반들 만약에 수입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아무래도 저희들 이제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사실 지금 철근 수요 자체가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증가를 했다. 올해 상반기에 보면 뭐 건축 착공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작년 4, 4분기부터 실제로 건축 착공 면적이 갑자기 크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 건축 착공 면적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1, 4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그 물량이 동시에 뭐 이렇게 수요가 겹쳐지다 보니까 뭐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또 증가한 것 아닌가. 그래서 수요 증가와 중국산 그 수입 감소라고 하는 그런 공급 감소 요인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가격이 지금 상승작용을 해서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 국면에서 보면 이제 소위 그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런데 이제 관심이 많은 반면에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주체는 사실 이 정부 쪽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어떻든 전기료 제강사와 건설사 사이에 산업 간 강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그냥 또 방치하기도 어렵고 어떻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참 이런 가격을 두고 혹은 공급을 두고 그 산업 간에 다시 갈등이라는 것이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해야 돼. 시장 경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을 해서 각 산업의 어떤 생산 활동 자체까지 위축된다고 하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2배, 2배 가까이로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많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이 철 스크랩, 철건, 건설과 같은 이런 산업군이 매우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산업군입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된 공정한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지도 않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건설이 어떻든 우리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만 원 이상은 이쪽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좀 최근에도 좀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이제 건설 경기 부양을 계속 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좀 그런 걸 좀 줄이면 좀 더 가격이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죠. 사실 건설 경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억제 중심으로 갔다가 지금 주택 정책 같은 것도 억제 중심으로 가격 억제 중심으로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이제 정부가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요인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공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인데 그걸 다시 거꾸로 돌린다는 건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 그래서 사실 첫째 정부가 할 일은 첫째는 정말 유통 가격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높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은
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 그죠? 그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그 제강사에서 출고 가격과 유통의 최종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가격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큰지 그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중간에 뭐 재고가 많이 비축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뭐 것들은 그런 좀 단속할 필요가 예, 있다. 그런 단속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게 사실 중간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중간에서 사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조금 물량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는 재고로 쌓아 놓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정부에서 조금은 직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런 그 뭐 건설 경기가 원체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철근이라는 게 굉장히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정부가 이렇게 비축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비축 물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정부가 이렇게 비축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비축 물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 자칫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그런 전략 물자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수입이 끊겼을 때 국내에 받는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물자를 이제 자원 같은 경우 유용한 자원 같은 거는 이제 비축을 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너무 급변동할 경우에는 그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어느 일정 부분 비축 물자를 지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철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항상 봄만 되면 막 풍기 현상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비축 물량도 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가격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정부가 비축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축 물량을 좀 풀 필요가 있겠다. 그게 하나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전략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은 만약에 그마저도 해서 안 되면 정부가 개인의 수입 자체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구매를 해보는 것도 뭐 가격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비축 물자를 풀고 또 해외에서 또 수입을 해서 그걸 비축 물자를 또 쌓고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철강제를 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철강제가 다른 산업보다 가장 큰 특징은 재고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재고 비율이. 그래서 이게 보통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는 어떤 영향은 주로 생산량 이런 것보다는 재고 쪽에서 오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생산량 중에서 최종 제강사가 만드는 단계에서 건설사가 최종적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해서 건물을 지을 단계까지 이 과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이 안에 보통 보면 전체 생산량의 한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그 안에 들어있죠. 유통 과정상에서. 그래서 아까 유 박사님 말씀대로 이 재고 부분에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철강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든 주체들이 가격이 오를 때는 막 다 끝없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좀 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어떤 그런 기준치. 뭔가 그분들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정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저는 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철강의 통계 중에서 재고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재고 통계라는 게 거의 대부분 생산자 재고만 나와 있고 사실 유통 재고라든가 혹은 수요가 재고 뭐 이런 것도 거의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재고를 좀 쌓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어도 더 구매하려고 하고. 그죠? 돌아서면 돈인데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재고에 대한 조사, 유통 또 그리고 수요가에 대한 재고 조사도 조금 힘이 들겠지만 지금 그 재고 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건설과 철강사 사이에 어떤
두 산업 사이의 역학관계라는 게 완전히 그냥 매 상황에 따라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이켜 말하면 자기 입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상황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더 너무 이게 균형감 있는 이런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양 산업이 서로 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유 박사님하고 좀 나열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결국은 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접 이렇게 개입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역지사지 상황이 서로 바뀌었을 때를 생각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게 저는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상호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 입장, 철강업계에서도 건설업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하고 또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철강 산업의 상황,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다. 뭐 그리고 또 원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이해의 표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진 철강사를 방문하면서 보는 제 눈에 보일 때 이런 선진 철강 국가들의 차이가 뭐냐 놓고 보면 가장 큰 차이가 결국은 이 고객과의 균형을 잡는 스킬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들이 오랜 경쟁을 치르면서 서로가 균형을 잡는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철강사는요, 사실은 건설회사가 다 어려워지면 결국은 철강회사도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이 아니면 정말 해법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